앞으로 모든 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 이게 뭔가요, 네. 도대체? 일단 DSR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DSR이라는 거는 이제 소득 대비 대출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대출을 많이 해주고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조금 해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자 납입 능력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소득이 적은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받게 되면 더욱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DSR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금리가 높을수록 만기가 짧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굉장히 불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건드렸냐면 금리를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금리가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금리가 올라서 가게가 어렵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대출 받은 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대출 금리가 올라서 갑자기 두 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삶이 너무 힘들다. 그 경매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미래에 언제 오를지 모르는 그 금리를 끌어다가 지금 대출 한도 계산에 넣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변동금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금리를 많이 올려서 계산하고 그나마 혼합금리라고 해서 우리가 5년 고정금리 있거든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그런 금리는 뭐 60%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바뀌는 주기형 금리는 30%만 적용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나의 실제로 받는 금리도 올라가나요? 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네. 들면 변동금리를 1.5% 더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은행 금리가 4%면 전 5.5인가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계산할 때만 그 금리를 적용을 해서 DSR 계산을 하는 거고요. 금리는 은행에서 발표한 그 금리로 적용해서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정책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스트레스 DSR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DSR은 계속 변천 과정을 가졌어요. 사실은 이 DSR이라는 제도 자체가 예전에는 DTI가 더 중요했었거든요. DSR은 예전에 300%까지 했었어. 300%. 그러니까 내 소득의 몇 배인 거예요? 300%는 꽤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300%. 이러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너무 힘들다. 40%, 거의 10분의 1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DSR 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거고요. DSR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변천을 하고 있다. 이 스트레스 DSR도 뭐 그중에 한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더 나쁘게.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연봉의 40% 정도 나왔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더 네. 대출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더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수록 우리가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2년 전에 우리가 대출 금리가 2.5%, 지금은 이제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이제 그런 금리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 3억이 나왔다. 그러면 현재 지금 4%잖아요, 금리가. 그러면 그거보다 많이 줄거든요. 뭐 거의 2억, 뭐 이런 식으로 1억 가까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받게 되면 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대출 한도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너무 갑자기 줄여버리면 또 충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텀을 둬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DSR 규정에 뭐 25%만 감안해서 적용을 하겠다. 네,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50%를 적용하겠다. 내년부터는 100%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받으시는 분들은 25%만 적용이라서 생각보다 아주 뭐 충격적으로 뭐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월에 한 네. 300 정도 받는 사람이다 하면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 건가요? 대출 받을 때? 현재라면 연봉 3,600만 원에 기존에 대출이 없다라고 하면 한 2억 3천 정도가 DSR 40% 정도를 충족하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년이 돼서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드는데요. 1억 9천만 원 정도로 대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금리하고 30년 만기를 넣었을 때 계산법이라서 뭐 금리가 내려간다든지 만기가 늘어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혼합금리를 선택하게 되면 2억 원 정도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기형 대출을 선택을 하면 2억 1천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 하시면 어떤 금리를 선택을 할지 결정을 하셔서 그 조율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소득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소득이 많으니까 뭐 영향이 없어요. 대출 한도에. 근데 이게 만약에 소득이 내가 대출 받는 데서 뭐 1, 2천만 원 막 간당간당하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거를 조금 좋게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뭔가요? 금리를 조금 이해를 할게요.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뭐 금리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금리는요. 자, 변동금리 있어요. 변동금리는 3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어요. 이걸 변동금리라고 해요. 그리고 혼합금리가 있어요. 혼합금리.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가장 많이 받는 대출인데 5년은 고정이야. 그리고 나머지가 다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만기로 했을 때 5년 고정, 35년 변동. 이런 게 이제 혼합금리예요. 그 다음에 주기형 금리라고 있어요. 주기형 금리는 5년마다 금리가 바뀌어요. 그 5년은 같은 금리, 그 다음 5년 또 다른 같은 금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고정금리. 이거는 30년 동안 고정, 40년 동안 고정. 이 상품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은행에는 없고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대출 이런 대출들이 만기 고정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만기 고정형 상품은 이 스트레스 DSR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뭐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DSR이 걱정이다 하실 때 내가 공사 상품을 이용을 하겠다. 뭐 사실은 이제 연봉이 좀 낮거나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이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은행 상품을 할 거다 할 때는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돼. 예를 들면 변동형 금리를 하게 되면 한도가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주기형 상품을 고르시면 이 퍼센테이지가 좀 덜 깎여요. 그래서 내가 DSR이 조금 너무 타이트하다. 진짜 거의 40%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기형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으로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주기형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몇 개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별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뭐 혼합형이나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세팅 편하게 혼합형 상품을 거의 다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기형 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이 한 3, 4개? 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객님들이 좀 찾기가 어려우세요. 그런데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주기형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시점에는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주기형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DSR에 문제가 없다 하시면 뭐 혼합형이나 주기형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대출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저 주기형 상품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은행에서 없어요. 이러시면 그냥 나오시고요. 옆에 은행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그 주기형, 혼합형 뭐 이런 상품이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선택을 할 때 뭐부터 알아봐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은행부터 가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디딤돌 대출 조건에 맞으면 디딤돌 대출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이 안 맞으면 주택금융공사 상품, 그리고 안 맞으면 은행 상품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보시면 제일 좋고요. 아, 그리고 올해 굉장히 좋은 상품 나왔잖아요. 신생아 특례 대출. 네, 그렇게 되는 분들은 무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알아보시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DSR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공사 상품을 이용을 해서 만기 고정 상품을 이용을 하시면 스트레스 DSR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정책은요,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계약을 하신 분이나 입주 자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당첨이 됐는데 분양권의 대출을 어떻게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예전에 계약하신 분들, 예전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DSR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받을 분들만 걱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DSR 금리가 어디에 공시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연합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금리가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금리에 더해서 나의 DSR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금준에서도 금리 인하는 정해져 있지만 시기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하반기를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0.38% 올려도 만약 금리가 0.38% 떨어지면 쌤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만 떨어지면 우리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대출을 받는 게 좋고요. 주기형 상품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변동형, 온전한 변동형 금리보다는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품을 찾으면 DSR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죽 부채가 심각하면 정부가 저런 정책을 내놓니 또 집값 하락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부에서는 이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증가한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억제라기보다는 미래에 갑자기 금리가 변동이 됐을 때 무너질 수 있는 차조들을 이렇게 찾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사실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많이 사서 그랬다기보다는 지금 신축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신축의 입주단지 같은 경우들은 거의 다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단 대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사실 주변에 지금 매매하시는 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저도 계약서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가 뭐 지금 현재 매매 수요 때문에 증가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장들이 이제 점점 분양에 잔금을 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서 가계부채가 조금 증가를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쓴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 혹시라도 부실이 날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대출받는 분들은 다 변동금리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왜 그러겠어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고정금리를 더 판매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대출 받는 분들과 정부 방침이 약간 온도차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모든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혼합형금리, 주기형금리, 변동금리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 하나만 이번 영상을 보고 알아가셔도 내 대출 한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